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150년 역사를 지닌 독일 도이체 방크가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번 은행 사태,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요, 이날 회담 후에 성명서에서 EU의 은행 부문은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어 유연하다 밝히면서 진정에 들어갔지만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었습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하면서 은행 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여기저기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에서도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이지만 규제 당국은 이 영향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며 은행권 스트레스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눈치 없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의 하루하루 엇갈린 행보에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불안감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장 초반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하였고요. 장 후반부에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네요. 빅스 지수 또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하락 마감을 하였지만 주말에 어떤 내용들이 또 터질까요? 이번 주는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V 섹터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0.66%, 테슬라는 마이너스 0.94%, 루시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리비아는 이제 프로덕션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리노이 공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중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 엔지니어를 많이 고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본사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엔지니어 팀이 일리노이주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7밀리언 달러어치 셀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수백만 달러를 이제 팔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던 캐시 우드인데요. 테슬라를 팔고 코인베이스를 사는 행보. 정말 이 누님은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에 받고 있는 세액 공제, 이제 7,500달러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 3 세단이 중국에서 공급한 LFP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는 배터리 원자재가 이제 어디서 수입이 되었고, 배터리 팩과 차량이 어디서 조립이 되었는지를 비롯한 많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미 국세청은 배터리 및 배터리 원자재 출처에 대한 규정을 조만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분간 리스크 하나는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24%가 하락을 하면서 8.17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더플로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스몰캡을 제외하고는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과 4거래일 연속 라지 스케일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분봉은 나스닥의 변동성과 함께 장 초반 크게 한번 끌어올렸었는데요. 며칠 이렇게 지켜본 결과 고점 부근을 점차 높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스닥의 상승세를 완전히 따라가 주지는 못했지만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6.5%,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76%가 하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하였네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투자 회사가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 PIF 산하 바딜과 UAE, 아부다비 소재 투자자 알파다비 등과 투자 논의를 진행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1,400억 달러, 180조.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전망인데요. 사우디가 예전에 테슬라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무산이 되고 나서 테슬라는 보란 듯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가슴 아픈 기억으로 이번에는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사이가 좋지 않을 텐데 돈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시드에 대한 통 큰 투자와 무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EV 차량 성공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만큼 루시드를 성공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페이스 X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당시 2025년까지 스타링크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해 상장할 줄 알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스타링크 상장하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3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루시드의 데릭 젠킨스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EV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터 롤린스가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아니겠죠. 사실 차량 디자인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루시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기 때문에 차량의 공기 역학적 설계로 인해 배터리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릭 젠킨스는 EV가 고유의 형태를 취할 것이라 믿지만 EV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기술 등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설계가 되고 추가적인 라인업에 대한 차량 변화를 암시를 하였는데요. EV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달걀 모양처럼 둥근 형태가 될 것이고 더 효율적인 기술과 더 많은 유비쿼터스 차징 스테이션으로 독특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네요. 이제 2025년 정도에 루시드 라인업에 합류하는 세 번째 모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에어 및 그래비티보다 더 저렴하고 더 젊고 스포티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가형 모델 출시를 할 것을 내비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루시드가 저가형 모델이 나와야 이제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2024년에는 그래비티가 생산이 될 것이고요. 2025년에는 저가형 모델 출시,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차량 라인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로서 성공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이겠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셨겠지만 루시드 생산성에 대한 문제 기사 등은요,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해주고 있다는 뜻이겠고, 이렇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리스크도 점차 해결을 해 나아갈 것이겠고요. 가장 문제점인 딜리버리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많은 주주분들과 오너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